남가주 지역에서는 특히 LA 지역에서는 테넌트 한 명 잘못 들였다가 크게 낭패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LA 지역은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줄여서 RSO라고 하고 Just Cause Ordinance, JCO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 테넌트를 잘 들이지 않으면 쉽게 못 내보냅니다. 한국 분들은 아니 내 건물인데 세입자에게 나가란 소리도 못하나? 계약이 끝났으면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나 이제 이 집 팔 건데 나가라고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테넌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나가라고 먼저 못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집을 팔 거니까 나가라. 이제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나가라. 그렇게 못합니다. 정 내보내고 싶으시면 적게는 10,000불에서 25,000불 정도 릴로케이션 피를 주고 내보내셔야 돼요.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정말 불합리하기 짝이 없죠. 아니 그럼 렌트를 안 내면 당장 열쇠 바꾸고 쫓아낼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렌트를 안 내서 퇴거시키는 경우도 보통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그 긴 기간 동안 렌트도 못 받고 변호사 비용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강력한 리스 계약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랜드로드에게 아주 유리한 문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랜드로드에게 유리한, 나중에 법정에 가서 싸울 일이 있더라도 랜드로드가 이길 확률이 많은 리스 계약서입니다. 제가 제 손님들 중에 테넌트들이랑 퇴거 소송을 하다가 지는 경우를 보면 리스 계약서가 너무 약해요. 어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한 장짜리도 봤고요. 리스 계약서랑 같이 줘야 하는 여러 가지 디스클로저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주신 분도 봤어요. 리스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문구들이 다 들어가 있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스 계약서는 일전에 제 테넌트 퇴거 소송을 맡아주셨던 변호사님이 써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이 리스 계약서만 씁니다.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테넌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아니고 다만 멀티 유닛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정보는 교육 목적일 뿐이며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테넌트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든지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심도 깊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구들이 꼭 들어가야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리스 계약서이고 총 7장짜리입니다. 랜드로드 이름과 테넌트 이름, 집 주소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term이 month to month로 할 건지 6개월 계약, 12개월 계약, 18개월 계약일 경우에는 여기에 리스트 텀을 적게 돼요. 여기 security deposit에 대한 내용이 있죠. security deposit은 한 달만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펫이 있는 테넌트에게 pet fee deposit이라고 해서 따로 또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pet 디파짓이라고 따로 받으시면 안 되고 모든 게 이 시큐리티 디파짓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큐리티 디파짓은 테넌트가 나가고 나서 그 집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21일 안에 테넌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 말도 여기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니셜 페이먼트가 첫 달 렌트와 시큐리티 디파짓을 합해서 총 얼마를 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캐시어스 체크나 캐시로 내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점인데요. 테넌트에게 열쇠를 넘겨주기 전에 꼭 첫 달 렌트와 시큐리티 디파짓을 다 받으셔야 돼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퍼스널 체크를 줬는데 퍼스널 체크를 받고 열쇠를 줬는데 그 퍼스널 체크가 바운스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렌트는 하나도 못 받고 그 사람들은 열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렌트를 하나도 못 받고 바로 퇴거 재판에 들어가야 되는 수도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건물에서는 이 리스 계약서에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
이 리스 계약서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살 수가 없고, 그리고 additional person, 다른 사람들이 14일 이상 머물 경우에는 꼭 랜드로드의 consent, 동의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0불 정도 추가할 수 있다. 아니면 10%. RSO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 10% 정도 렌트 인크리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여기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 테넌트가 여러 사람, 처음에는 2사람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6사람, 8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unauthorized occupant로 인해서 퇴거 재판에 들어갔는데 리스 계약서에 이 리스 계약서에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살 수 없다라는 이런 문구가 없으면은 이길 확률이 많이 없으세요. 하지만 설사 처음에 리스 계약서에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퇴거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으니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시면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문구가 있는데 바로 condition of premises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테넌트가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이 건물의 상태는 깨끗했고 모든 아이템이나 fixture, appliance가 잘 작동이 되고 있다. 그리고 테넌트가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 못해서 고장이 날 경우에는 그거는 테넌트의 책임이다. 고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사서 넣어야 할 경우에 그것은 테넌트의 책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부엌에 garbage disposal이 막혀서 고장났다고 해서 가보면요. 넣지 말아야 할 뼈라든지 딱딱한 걸 넣어서 고장난 경우도 있고요. 샤워에 물이 안 내려가서 가서 보면 머리카락을 한 번도 안 빼내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가서 하수구가 막힌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명백하게 테넌트의 잘못이고 그런 수리비는 테넌트한테 청구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테넌트가 랜드로드의 동의 없이 집안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가 없고 특히 발코니 같은 경우에 많은 짐을 쌓아 놓을 수 없다던가 다른 테넌트들도 들락날락 거리는 그런 커먼 에리어에 본인의 짐을 쌓아 놓는다던가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다른 테넌트도 다 같이 쓰는 공동 에리어인데 너무 개인 짐들을 그 특정 테넌트의 개인 짐들을 많이 쌓아놓고 거기를 스토리지처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다른 테넌트들도 불평하겠죠. 그래서 그런 짐들을 치우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 치우고 계속 쌓아놓고 그 유닛 주변 자체를 지저분하게 쓰는 테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퇴거 재판에 들어갔을 때 이기시려면 이런 조항이 리스 계약서에 이겨야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으세요. 여기 보면 또 noise and disruptive activities라는 말이 있는데 common area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그 빌딩에 사는 다른 레지던트, 다른 테넌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non-smoking이기 때문에 common area, 공동 구역 안에서도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테넌트 빌딩 관리를 하다 보면 nuisance라는 게 뭐냐면 같이 사는 다른 테넌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던가 아니면 담배를 폈는데 그 담배가 창문 밖으로 나가서 다른 테넌트 방으로 들어가서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편함이나 컴플레인트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컴플레인트를 받아서 그 누상스 그거를 기초로 해서 퇴거를 시키고 싶다면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문구가 이 계약서에도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테넌트가 뭘 고쳐달라고 했을 때 랜드로드는 24시간 노티스를 주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테넌트가 좀 장기간, 예를 들어서 뭐 이틀이 됐던, 5일이 됐던, 일주일이 됐던 나가 있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수리를 하는 동안에. 그러면 그 나가 있는 동안에는 그걸 per diem rate이라고 하거든요. 그 한 달에 받는 렌트를 나누기 30으로 하면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per diem rate이에요. 그럼 그 per diem rate만큼 렌트에서 디덕트를 해준다, 깎아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테넌트들이 있어요. 한 일주일 동안 나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를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호텔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호텔비를 달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랜드로드는 법적으로 그런 호텔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랜드로드가 하실 거는 그 받는 렌트를 나누기 30으로 했을 때 나오는 그 돈, daily per diem rate, 그만큼만 렌트에서 깎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또 테넌트가 보면 자기 personal belongings, 지붕에서 물이 샜는데 그게 자기 뭐 TV를 망가뜨리고 소파를 망가뜨려서 그거에 대한 새로 살 수 있는 비용을 달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랜드로드가 내줄 필요가 없으세요. 테넌트는 여기 보시다시피 렌터스 인슈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렌터스 인슈런스가 있어야 되고 그 렌터스 인슈런스에서 가구 손상이라든지 다른 퍼스널 빌롱잉스에 관련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닛 안에서 고쳐야 할 게 있다면 그 리페어 리퀘스트는 반드시 랜드로드에게 써서 리턴 노티스를 줘야 하고 랜드로드에게도 충분히 reasonable opportunity to service,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리턴 노티스도 주지 않고 랜드로드에게 고칠 만한 어떤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거 고장났으니까 렌트에서 어느 정도 돈을 빼고 주겠다. 그런 테넌트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테넌트는 랜드로드에게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렌트를 깎아서 내거나 렌트를 안 내면은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렌터스 인슈런스에 대한 조항도 꼭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테넌트는 렌터스 인슈런스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tenant must maintain renters insurance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도둑이 들었거나 불이 났거나 아니면 어디서 물이 샜거나 해서 개인 가구나 personal property에 손상을 입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렌터스 인슈런스를 통해서 청구를 해야 돼요. 만일에 테넌트가 렌터스 인슈런스가 없어서 랜드로드한테 이것저것 보상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문구가 바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말이 있죠. 테넌트가 렌터스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데미지는 랜드로드에게 물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태거 소송이 됐던 민사 소송이 됐던 변호사 비용을 500불, $500 이상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테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변호해주는 변호사 기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무료일까요? 테넌트에게는 무료일지 모르지만 이겼을 경우에 그 모든 변호사 비용을 랜드로드에게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 계약서에 보면 변호사 비용을 500불 이상 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다면 그런 소위 말하는 무료 변호사들이 그 케이스를 하겠다고 덤벼들진 않을 거예요. 무료 변호사들이 하겠다고 덤벼드는 경우는 리스 계약서에 지는 사람이 모든 변호사 비용을 다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 변호사들이 정말 달려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무료 변호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랜드로드의 흠집을 잡아내서 이길 확률이 많거든요. LA 렌트 컨트롤 법은 너무 복잡하고 랜드로드가 지켜야 할 레귤레이션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그런 거를 100%다 지키는 랜드로드는 잘 없거든요. 어떻게든 한두 개는 빠뜨립니다. 이런 무료 변호사들은 그런 허점을 잘 찾아내요.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퇴거 재판에서 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잘 차단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랜드로드가 그 상대방 테넌트 변호사 비용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리스 계약서에 이렇게 테넌트가 이기게 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500불 이상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면 좀 그런 경우는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모든 노티스, 예를 들어서 repair request라든지 아니면 어떤 24hour 노티스라든지 그런 모든 노티스는 랜드로드에게 줘야 될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렌트 페이먼트, 이 말도 아주 중요합니다. 렌트 페이먼트를 누구한테 주느냐, 렌트 페이먼트를 주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있어야 되고 시간까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도 비즈니스 아워스 시간을 꼭 넣으셔야 되고 그 페이먼트는
체크로 내든지 캐시로 내든지 아니면 젤로 내든지 뱅크 트랜스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적을 건지를 적으셔야 되고 꼭 하나 뭐 뱅크 트랜스퍼 하나만 해야 된다. 아니면 젤로만 보내야 된다. 라고 딱 한 가지 방법만 적을 수는 없으세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해서 꼭 이 방법으로만 렌트를 내야 된다.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또 렌트를 내야 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내야 되는 시간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시게 되면은 나중에 퇴거 재판에서 좀 불리하게 되세요. 하지만 리스 계약서에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테넌트가 렌트를 안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3 days to pay or quit 그 노티스를 줄 때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렌트를 안 내서 3일 안에 렌트를 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줄 거고 주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내야 하는 시간 이게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밀린 렌트 내라 이런 식으로만 하시게 되면은 그게 3-day notice to pay or quit 그 노티스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하셔서 다시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personal property of tenant라는 말이 있는데 테넌트가 이사를 나가고 가끔 가다 보면 쓰레기라든지 안 쓰는 가구라든지 그런 걸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no notice 어떠한 노티스도 주지 않고 랜드로드가 그냥 그런 물건들은 다 버리겠다. 이런 말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만일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랜드로드는 그 물건을 18일 동안 for 18 days 그리고 이빅션을 당한 경우에는 for 14 days 14일 동안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테넌트한테 노티스를 줘서 내가 너 물건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니 14일 안에 아니면 18일 안에 와서 가지고 가라 하고 그 물건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리스 계약서에 이런 말이 있다면 테넌트가 나가자마자 그냥 랜드로드는 노티스를 줄 필요도 없이 다 갖다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테넌트가 이빅션을 당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집에 안 쓰는 가구는 다 두고 간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가구를 정말 14일 동안은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안에 넣어놓고 그 테넌트가 14일 안에 가져가라고 노티스를 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로 억울하죠. 테넌트가 이빅션을 당해서 나가고 집을 정말 난장판으로 해놓고 쓰레기같이 해놨는데 그거를 14일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정말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 리스 계약서에 이런 말이 있다면 테넌트가 못 쓰는 가구나 쓰레기를 남겨놓고 가도 랜드로드가 그냥 다 버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테넌트가 리스를 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다 내잖아요. 하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모두 true, 사실이어야 되고 이게 만일에 사실이 아니라는 게 나중에 드러나면 Non-curable material breach of this lea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잘못 적어서 거짓으로 적어서 나중에 리스를 했더라도 그 이유로 breach of contract으로 해서 퇴거 재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죠. 요즘은 AI가 너무 좋아져서 페이스톱도 위조하고요. 크레딧 스테이먼트, 크레딧 스코어도 위조해서 내는 테넌트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믿고 받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게 다 위조인 거예요. 페이스톱도 위조고 크레딧 스코어 준 것도 위조라고 다 나오면 그 이유를 들어서 breach of contract를 해서 퇴거 신청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테넌트들이 특히나 프로페셔널 테넌트인 경우에는 큰 회사가 관리하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가 관리하는 그런 아파트는 일부러 피하고요. 맘앤팝 집 주인이 한두 개 관리하는 그런 작은 건물을 일부러 찾아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랜드로드가 직접 관리하는 3유닛이나 4유닛이나 이런 작은 건물들은 랜드로드가 모든 기율을 다 따라가면서 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두 개 오점을 차단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쓰려고 하는 프로페셔널 테넌트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리스 계약서뿐만 아니라 랜드로드가 꼭 해야 하는 디스클로저들이 있어요. 레드, 그리고 메간스 로우, bedbug, flood hazard나 residential environmental hazard에 관련된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디스클로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exemption from statewide rent control. 이게 AB 1482인데요. 이 빌딩이 그런 statewide rent control에 exempt, 예외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거를 여기다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외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를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statewide rent control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마지막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게 가끔 가다 보면 컨도미니엄이라든지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HOA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 HOA도 HOA 나름대로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런 규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 테넌트는 violation of rental agreement에 해당이 되고 퇴거를 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말이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씩 훑어봤고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